자, 봅시다. 1단락.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물음표 Q.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 대답을 했죠. 과학자들은 분자 구조와 내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대. 자, 현관빛을 쳐볼게. 분자 구조, 냄새, 관련이 있겠죠.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게 그 한계 이유였죠. 그러니까 이거죠. 똑같은 분자 물질이 있으면 같은 냄새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니 농도가 달라졌다고 냄새가 달라지면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 물질이 똑같은데 농도가 다르다고 다른 냄새로 느낀다고?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봐. 문제의 원인은 이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인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 이후 다른 감각들이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을 처음에 착각하여 자, 결국 무슨 얘기야? 전기신호의 정도 차이일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럼 이게 해결 방법이죠. 정리하면 이거야. 단일 분자 물질이 왜 농도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되지? 같은 물질인데 단일 물질이 다른 냄새가 나면 이거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 아, 결국에는 전기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신호로 뭔가 해보려고 한 거고 엑설과 버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 전기신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 됐죠? 그래서 그걸 발견해냈죠. 결국에는 후각 수용체가 있대. 즉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결국 정리하면 글의 주제는 뭡니까?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이 글의 주제겠네요. 자, 코 안의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고 자,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처리가 안 돼. 그냥 그림으로 처리하든지 그림을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스킵이야. 근데 그림을 딱 봐. 코 안의 가장 윗부분. 보니까 이게 코 같죠? 가장 윗부분. 이 박스 아니겠어? 당연히 그림이. 그러면 엄지손톱만큼의 후각 상피가 있대. 그럼 얘는 완전히 커진 것 같고 그렇죠. 뭐 입술이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한다고 치면은 엄지손가락만 하니까 아마도 이게 후각 상피 아닐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림하고 글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이걸 평가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후각 상피는 그래서 뭐겠어? 아마도 이거 아닐까 싶어.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있다가 후각 상피로 가고 1. 냄새 분자 2. 후각 상피 3.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어. 들이마시는 거 내뱉는 거 뭐가 정방향 역방향일까? 전자는 숨을 들이쉴 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흡기라고 하지. 흡기일 때가 정방향. 역방향은 뭐라고 그러냐? 나오는 게 뭐지? 흡기. 생물에서 안 배우니? 흡기. 그다음 뭐야? 모르겠어. 나도 몰라. 자, 넘어가 그러면. 후자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위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상피에 도달하는 거다. 정방향 흡기. 호기. 아, 호기다, 호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흡기야, 호기.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이거 생물을 했을 때 기억나거든. 흡기야, 호기.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찾아봐. 있네. 흡기는 폐의 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되었을 때 빨아들이는 거겠잖아. 호기는 나가는 거야. 됐니? 흡기와 호기 기억해놔라 얘들아. 흡기, 호기. 계속해서 3단락. 자, 다시. 후자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와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경로하는데 후자는 목구멍 통해서 오잖아. 그쵸? 그럼 봐봐. 이게 미각이라는 게 입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목구멍으로도 어느 정도 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호기 때 이게 올라오면서 냄새를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즉 후각은 어디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야? 흡기 때는 전적으로 후각에 영향이 있지만 호기 때는 뭐 때문에? 미각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왜? 이렇게 올라오니까. 밑에 우리 몸속에서 올라오니까. 됐죠? 이런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에는 아까 이 후각 상피가 후각 상피죠? 반복되고 있으니까 현관펜으로 흐름 잡아놓으세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 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고 세포의 말단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삐져나와 있고요. 얇은 점액질층이 있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있는 상황이고 한 개의 후각 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하고 오케이. 한 개당 하나만 있대.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드디어 이제 자 정리하면 이거죠. 여기는 냄새 분자가 올라와서 점액질층 통과하면서 후각 수용체로 가나 봐. 대부분의 냄새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자, 한 개의 수용체만 있죠. 그러니까 냄새 분자 특정한 냄새 분자들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한 개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 그래서 400종류 후각 그래서 뭐 경우의 수하면은 100만 가지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가 봐. 지금 이게 보면은 기억 후각 상피잖아.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이게 후각 상피인가 봐. 빨간색으로 체크해 보면. 그럼 여기까지 후각 상피인 거죠. 그럼 일단 후각 상피에는 냄새를 받는 후각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에는 이렇게 막 그 가느다란 뭔가 선모가 뭐 이렇게 여기 이게 선모인가 보다. 이게 선모다 지금. 이게 그리고 세포인가 보다. 그지? 그림이 이해해야 되는 거야. 밑에 이렇게 선모가 그러니까 털 같은 게 빠져나왔으니까 선모고 여기 이렇게 핵 같은 게 있으니까 세포겠죠. 후각 상피에 있는 거니까 위랑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빗금 쳐진 게 아마 점액질층인가 봐. 우리가 이제 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만져보면 축축한 거 그런 건가 봐.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단 맥질인 후각 수용체가 박혀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후각 수용체는 어디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모에 막 이렇게 박혀 있다는 얘기인 것 같다. 됐죠? 그 봐봐. 그림 이해를 하라고 낸 거야. 2, 3단락은. 그림 이해 못해 그냥 작살난 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는 그림 이해하는 부분이었어. 사실 딱히 구조 잡을 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림 이해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글로 인과과정이나 선후관계를 처리하는 재처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아까 구조도 그런 거 보니까 나름대로 그림 그리셨던데 그런 건 훌륭한 시도다.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신경세포에서 전압차가 만들어지고, 전압차가 만들어졌으니까 전기신호가 만들어지고, 1. 활성화, 2. 전압차, 3. 전기신호. 이 신호는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내로 올라간다. 4단계. 후각망원에는 토리로 전달된다. 5단계.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수용체 역시 똑같죠. 그래서 거기에 전기신호가 모이는데, 이때 수천 개 트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들어. 자, 그럼 봐봐. 수천 개 토리 중 신호를 일부 전달받았으니까 조합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떻게? 세기까지도 패턴이 반영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어떤 신호가 들어왔냐? 세기는 어떠냐? 그래서 냄새마다 고유한 신호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농도에 따라 패턴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된대. 자, 여러분 여기는요. 원리가 세팅됐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출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구조도를 그려놓으셔야 처리가 나중에 편해요. 그러니까 전체 단락은 구조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4단락만큼은 인과구조를 잡아놓으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 얘기한다. 다시 한번. 원리는 100% 구조 처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약 90% 이상이야. 근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냥 100%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경우에 판단이 됐을 때 처리하지 않는 형태로 가셔야 돼. 후각망울의 토리에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한 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화돼서 대뇌가 되고, 그러니까 봐봐. 계속 순서거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다 나열하면 10몇 개도 나올 것 같아서 단락별 순서만 만들어 놓을게요. 후각망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패턴은 다시 신경세포의 승모세포를 통해서 어디로 가? 전기신호 강화됐고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를 합쳐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계속해서 승모세포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거칠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몇 번이야 그러면? 6번째.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 확, 이마, 겉질, 대뇌 등의 다른 연을 보내고,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즉시 전달되는데, 이 때문에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얼마 전에 누가 그랬어. 자기는 여행을 갔다마다 향수를 바꾼대. 그래서 그 향수를 딱 뿌리면 그 여행지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이 생각난다는 거야. 그런 내용도 연결될 수 있었겠네. 됐습니까? 자, 구조도를 여러분 스스로 꼭 그려보셨어야 되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1번. 후각상피에 있는 점액질의 성분은 무엇인가? 점액, 자, 봐봐. 이 글의 주제나 구조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구조가 구조였어. 성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보 가치도 낮아 보이고. 후각 겉질과 눈학 이마 겉질을 나누는 기준? 일단 기억이 안 난다는 건요. 너무 세부 정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보 가치가 떨어져. 너 잘 모르겠어. 넘어가볼게.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 결합하는 원리? 아, 원리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 잠깐만. 결합한다 그랬지. 결합하는 원리가 있었나? 모르겠어. 정방향으로 들어올 때 장점 같은 건 없지. 에이, 봐봐. 의도 보이죠? 얘는 구조 처리를 의도한 거야. 지금 구조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5번 선지. 그렇지. 이게 지금 마지막 단락의 주제 원리잖아. 5단락의 주제 원리잖아. 맞죠? 5단락에 뭐가 나와 있어? 그래,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냄새 반응 때문에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준다. 정도 5번 끝.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얘는 굳이 구조도까지는 필요 없었을 수 있어. 하지만 연습을 하시라고. 내신 대비는 꼼꼼하게 나오잖아. 자, 아까 정정할게요. 제가 아까 7일이라 그랬는데 3개월하고 3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꼼꼼해지셔야 돼.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여러분 구조도를 한 3번 정도 더 그리셔야 돼. 어떻게? 지금은 저랑 문제풀이 수준에서 그리지만 내신 대비로는 더 꼼꼼하게 그리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거야. 내용 디테일을 더 잡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수도 있고 주제만 잡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적정선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 그 과정에서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될 것이고 내신 대비 다양한 유형 대비도 되겠죠.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 읽고 추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물질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다르겠군.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분자의 정보에 따라서 패턴도 달라진다고 저는 아까 원리를 읽었던 것 같거든. 원리는 꼭 나온다 그랬다. 엑셀과 버그는 맞죠? 냄새 분자 구조에 따라서 잠깐만요. 냄새 분자 구조에 따라서 잠깐만. 이거 뭐냐면 봐봐. 이게 1단락 P거든. 즉 무슨 얘기야? 분자가 같으면 동일한 냄새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였잖아요. 자 봐. 아까 내가 기억나는 건 이거야. 문제는 뭐야? 동일 분자면요. 당연히 동일 냄새로 맡아야 되는데 다른 냄새로 맡다는 거지. 이게 문제였잖아. 다른 냄새로 맡는 게. 특히나 뭐 때문에? 농도 때문에 다른 냄새로 맡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 라는 걸 확인해 간 거지. 이해됐어? 냄새 분자 구조에 따라 그렇죠.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한 게 아니라 다른 냄새가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찾은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고 구제고 지금 다 섞어놓은 거야. 자, 그럼 이 섞어진 정보들을 다시 한번 내용 일치로 확인해 볼까? 그래.
봐. 분자 구조와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자, 냄새 분자 구조와 냄새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 라고 봤으나 그게 안 됐다. 왜? 단일한데 다른 냄새라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단일한데 다른 냄새이기 때문에 문제였기 때문에. 즉,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게 아닌 문제를 해결한 게 얘네들인데 그거를 문제를 확인했다.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선지 언급이 있으니 이것저것 뒤섞어 놔가지고 정답 2번 선지로 설계를 한 거죠. 28번 보겠습니다.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기억 니은을 이해해보자. 자, 기억의 냄새 분자가 선모에 닿으려면 그렇죠. 일단 점액직층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림 이해를 하시면 바로 보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림을 되게 디테일하게 본 게 선모는 점액질층에 쌓여 있으니까 점액질을 지나면서 선모를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해하면 한 방에 처리가 됐죠. 2번 선지.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그렇지. 후각 수용체에 정보가 주어져야 전기신호라는 정보를 만들겠죠. 니은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신호가 강해져 후각 겉질로 전달된다. 맞는 것 같은데 저 약간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 발제도 할 거예요. 4번 선지. 기억에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됐어? 발생한 신호는 한 개의 축사? 잠깐만. 내가 아까 항상 기억했던 건 하나당 하나였거든? 얘 좀 의심이 많이 가는데? 왜? 핵심 원리가 하나당 하나였는데 여러 개가 지금 하나로 간다?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좁히고 발전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후각 상피에서 서로 다른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하나의 축삭으로 간다. 자, 봐. 후각 상피가 있었죠? 그 다음에 후각 수용체가 여러 개 있는데 한 개 후각 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있어. 그러면 서로 다른 수용체가 활성화될 수도 있죠. 왜? 뭐 냄새가 들어왔는데 여러 개 들어오면. 그러면 그 전기 신호는 하나의 축삭에 모이니? 전기 신호 나왔지? 축삭으로 가. 하나의 축삭이 확인이 안 되는데? 뭘까 이게? 그래,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했어야지. 자, 보세요. 자, 봐. 후각 망울이 있죠. 이 후각 망울은 어디야? 여기야. 맞니? 그럼 봐. 후각 상표에서 따라 올라가서 후각 망울까지 가셔야 되잖아. 그럼 후각 상표에서 따라 올라가서 후각 망울까지 가는데 뭐 토리가 있고 뭐 축삭이 있고 그럼 봐. 자, 후각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가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봐. 돌기인 축삭을 타고 다시 이 신호는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이야. 즉 뭐를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뼈의 구멍을 통해 나온 게 이게 그럼 뭐야? 축삭이죠. 맞지? 근데 이 축삭이 어떻게 됐어? 뇌로 올라가. 후각망울로 가. 근데 봐. 지금 축삭은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지금. 맞잖아. 그래 그림이 이해라고. 아 그러네. 축삭은 하나가 아니네. 맞죠? 왜? 자 무슨 얘기냐? 다양한 뭐 분자가 왔고 그러면 다양한 후각 상피에서 받아들이고 얘가 지금 여러 개의 줄기가 있는 축삭을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개의 축삭이 아니라. 이해됐어? 정답은 4번이고 그림 이해하는 문제였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왜 그랬을까? 잘 들어 얘들아. 그림 이해가 되게 쉬운 지문이 있고 어려운 지문이 있어. 그러면 변별력이 있으려면 그림 이해가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에서는 그림 이해를 묻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림 이해를 아예 안 하고 가는 것도 일종의 기술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림 이해를 철저하게 지금처럼 재처리해야 된다고. 이해됐니? 지금 무슨 얘기야? 저는 지금 2, 3단락에서 후각 상피 쪽만 집중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뒤쪽 가니까 이게 위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이렇게 봤으면 보였을 텐데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안 보였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해설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비슷한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래. 문제에서 필요하면 뭐하러 와라? 재처리하셔 오라. 이해됐어요? 필요하면 발치독이 아니라 재처리하러 오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됐을 거고 자 마지막 2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코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6개의 나노 입자가 돼 있대요. 6개의 나노 입자가 되었대요. 나노큼 입자는 형광물질과 결합한 상태인데 단백질이 결합하면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내고 나노금 입자와 단백질의 결합 여부 및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 봐. 결합을 했냐? 두 번째. 결합하는 정도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빛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분포는 단백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징이고 이러한 빛의 분포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여 기존의 DB와 비교해서 단백질을 종류를 판단하겠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1번 선지.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 및 빛의 분포는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안 될 것 같고 2번 선지. 후각수용체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 선택적 결합 뭐 다 확인되는 정보들이잖아요. 3번, 4번. 자, 우리가 봐봐 얘들아.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 고유성이었던 것 같거든. 즉 무슨 얘기야? 단일 분자가 들어오면 그 단일 분자의 수용체도 각각 하나씩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조합 과정은 있긴 해. 그런데 초반에는 그냥 고유한 정보가 들어와서 나중에 조합이 됐던 것 같거든요. 맞니? 자, 그럼 봐봐. 이 글의 전개 방식 구조는 뭐야? 이 과정에 대한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봐봐. 내가 근데 여기서 일단락에 나왔던 핵심 정보인데 확인이 안 된 정보가 있어. 그게 바로 농도거든요. 맞니?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뭔가 달리 느낀다는 부분. 농도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야? 정도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쭉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정도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박혀. 무슨 얘기인지 볼게 봐. 패턴, 고유한, 맞죠? 두 번째는요? 그래. 후각수용 피와 단백질이 결합하는 물질은 각각 1대1 대응이다, 선택적 대응이다. 너 맞죠? 비교도 해야지. 결합을 통한 뭔가 발생도 맞아. 근데 지금 정도를 알려준다? 봐봐. 내가 봤을 때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또는 뭐 이쪽에 인과 원리 구조에서 나올 것 같다. 내가 그래 상상 얘기했지. 뭐라고요? 원리는 출제될 거라고. 즉 방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건 사단락 구조도인 것 같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락 구조도만 어디다 그려주신다? 29번 위에다 그려서 지금 사단락 구조도를 그려서 4번 선지를 특정 짓는 연습을 지금 바로 하세요. 시작. 자,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실전에서는 선택적으로 구조도를 그려주셔야 돼. 그래서 얘는 일단 발제도로 바로 처리할게요. 이 승모세포 봤더니 어떤 역할을 해? 승모세포는 전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봐봐. 지금 제가 이것도 발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보 가치가 높은 초반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승모세포는 어떤 기능을 한다? 정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달 역할을 한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요.